결혼 20주년이던 날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며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천승진 47 내부 감사팀 과장입니다. 그 시계는 17분 느렸고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살던 두 사람이 언제부터 어긋났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순간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1화 저녁, 식사는 혼자입니다. 결혼 20주년이었다. 이날을 위해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최소한 식탁에서 마주 앉아 국 한 그릇 정도는 나눌 줄 알았다. 그러나 아침 혜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오늘 회식 있어. 늦어. 단 한 줄의 문자,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혼잣말처럼 그래. 오늘도 회식이지 중얼거렸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김 과장은 내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결혼기념일이지 축하해. 20년이면 금혼이네. 나는 애써 웃었다. 축하 인사를 고맙게 받았지만 마음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에서 보내온 자동 메일이 있었다. 천승진 과장님의 20주년 결혼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축하받는 기분보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오후 내내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는 저녁 메뉴가 맴돌았다. 꽃다발이나 외식은 어울리지 않았다. 대신 하연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애호박, 두부, 표고버섯을 샀다. 장바구니가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했다. 꼭 무언가 기대하는 사람처럼. 아파트 12층 익숙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니 집 안은 적막했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가볍게 스며들었다. 주방에서 된장과 멸치를 꺼내 국물을 우렸다. 칼질 소리와 냄비 뚜껑이 울리는 소리가 오랜만에 살아있는 듯 했다. 찌개는 생각보다 잘 끓었다. 식탁을 정돈하고 수저를 2벌 올렸다. 밥을 담고 찌개를 가운데 놓았다. 7시 30분. 혜은은 오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켜보니 읽음 표시만이 선명했다. 나는 밥을 뜨기 시작했다. 혼자서 먹는 저녁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가 상대한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 혜은과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는 자주 함께 식사했다. 웃기도 많이 웃었고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때의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고 훨씬 가깝게 앉아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나는 무의식적으로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초침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이상하게 그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뒤처진 느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조정하려 했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다. 그러나 시계바늘을 손대려는 순간 멈췄다. 이제 시간 따위 맞출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손이 저절로 내려갔다.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겐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었다. 식탁의 맞은편에는 아직 식지 않은 된장찌개가 반쯤 남아있었다. 수저는 그대로였다. 혜은이 올 것 같지도 온다고 해도 말이 오갈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수저를 치우고 찌개를 냉장고에 넣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문 가까이 다가섰다. 바람은 차가웠고 맞은편 아파트의 작은 창문 너머로 케이크 촛불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지금 웃고 있을 것이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가만히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초가 꺼지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원을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원. 그 순간 조용히 심장이 툭 소리를 냈다.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무언가 오래된 것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화금 시계는 17분 느리다. 그날도 그녀는 바빴다. 퇴근하자마자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현관에 들어섰고
내 얼굴을 스치듯 보며 신발을 벗었다. 아, 응. 지금 막 도착했어. 아니, 나중에 얘기해. 짧은 통화가 끝났지만 그 말은 나에게 건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방 안으로 향해 있었고 나는 그대로 거실에 서 있었다. 나는 거실에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 넣어둔 벨벳 상자를 꺼냈다. 결혼 10주년 때 함께 산 시계. 금색 테두리에 얇은 가죽줄 유리는 닦지 않아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오래된 기억처럼 뿌옇고 닿을 듯 말 듯했다. 시계를 손에 들고 뒷면을 천천히 돌려보았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해운 하얼츠 승진, 청괴의 발참.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그 문구를 보자마자 숨이 짧아졌다. 참 오래된 말이었다. 지금 이 문장을 서로 입 밖에 꺼낸다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나는 건전지를 갈아보기로 했다. 뒷판을 조심스럽게 열고 작은 드라이버로 살짝 밀자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초침이 천천히 그러나 약간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17분 늦네. 나는 벽시계와 비교하며 중얼거렸다. 그 17분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멈춰있는 시간 자체가 문제일까? 시계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되게 그날은 초봄이었고 우리는 잠실의 아웃렛에서 함께 시계를 골랐다. 토요일 오후 사람들로 북적이던 매장 안에서 혜우는 웃고 있었다. 우리한테 어울리는 거, 이거 어때? 그녀가 먼저 손에 든 시계를 내 손목에 채워보았다. 가죽 밴드가 살짝 빳빳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유리 표면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 시계 맞춰서 살자. 너무 앞서도 말고 너무 늦어도 말고. 그 말에 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매장을 나와 햇살 가득한 거리에서 둘이 사진을 찍었다. 시계 상자를 들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눈부셨다. 나는 그때의 사진을 아직도 스마트폰 어딘가에 저장해 두었다. 자주 꺼내보지는 않지만 지우지도 못하고 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가 거실을 지나 자기 방으로 향할 때 나는 작게 물었다. 혜우는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다. 바빴어. 그 말이 다였다. 말끝에 붙는 미안함도 설명도 없었다. 오히려 나의 질문이 어색한 공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 나는 곧 입을 다물었다. 나는 시계를 착용해 보았다. 가죽 밴드가 손목에 헐렁하게 감겼다. 예전보다 손목이 얇아졌나? 아니면 시계가 늘어난 걸까? 시계가 내 손목에 딱 맞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느슨했고 시계의 금속이 피부에 차갑게 닿았다. 시계가 나를 더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시계를 벗어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유리 표면이 희미하게 방등 불빛을 반사했다. 그 불빛 속엔 아무런 얼굴도 담기지 않았다. 방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다. 혜우는 이미 자기 방 문을 닫고 있었다. 우리 침대는 각자의 방으로 나뉜 지 오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조용히 울렸다. 마치 시계 초침처럼. 3화, 미역의 점심, 제한 점심 어때요? 밥이라도 같이 먹죠. 갑작스런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장미옥 예전 인사팀장이었다. 회사를 떠난 지 7년이 넘었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엔 오래된 천 같은 것이 있었다. 밥이라도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진심일 수 있다. 양청우의 오래된 분식집 떡볶이 냄새가 익숙한 듯 달았다. 나는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옥이 나타났다.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였고 트렌치코트 대신 니트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승진 씨 안 늙었네.
팀장님도 그대로세요.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웃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옥은 김밥과 순두부찌개를 시켰다. 메뉴를 고르는 속도마저 예전과 같았다. 요즘 어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뭐, 별일 없이 삽니다. 그 말 속에 모든 일이 숨어 있었지만 말로 꺼낼 수는 없었다. 사람은요, 회사도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문제는 그걸 인정하느냐죠. 미옥은 젓가락으로 김밥을 나누며 말했다. 저는 인정하는데 27년 걸렸어요. 남편이랑 말도 없이 살던 시간들 그냥 참고 넘기면서요. 근데 이혼하고 나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나는 웃었지만 목구멍이 뻣뻣했다. 그렇군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쉬웠으면 진작 했죠. 그 순간 미옥의 시선이 내 손목에 머물렀다. 아직도 그 시계 차고 다녀요. 나는 당황해 시계를 내려다봤다. 시계는 여전히 17분 느렸다. 그냥 익숙해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스스로도 그 익숙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게 느껴졌다. 익숙하다는 게 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익숙한 고통은 편한 거랑 다른 거예요. 등급 밥값을 내겠다고 일어서는 나를 미옥이 손짓으로 말렸다. 내가 부른 자리니까 내가 계산할게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숫자에 강하잖아요. 이젠 당신 삶도 좀 계산해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을 나서는 길 초겨울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함에 뭔가 눈에 띄었다. 낯익은 우편물 하나가 내 이름을 붙들고 있었다. 퇴직연금 통장이었다. 봉투를 열자 인쇄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천승진 제외. 그 문장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마치 이미 말이 끝난 뒤에 회의록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 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단지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사화시계는 조용히 깨진다. 노란 봉투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 아내 하은 명의로 된 퇴직연금 명세서. 우연히 찾은 건 아니었다. 며칠 전 미옥과의 점심 이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날 밤 나는 무작정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명세서 통장 사본 보험 내역.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퇴직연금명의 변경 안내서, 개인명의 단독 전환 발신일은 2017년 8월. 정확히 2년 전이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라는 빨간 줄이 인쇄된 부분 아래 작은 송을씨 서명이 있었다. 혜은의 글씨였다. 그리고 봉투에는 희미한 지문 자국이 남아있었다. 오른쪽 상단 그녀가 열었던 흔적. 나는 무언가를 놓쳤다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아내는 이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함께 준비했던 미래의 설계를 혼자 다시 짰을까? 숨이 막히는 듯한 더위 속에서 선풍기는 아무 말 없이 돌고 있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바람은 돌아왔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거실 장식장 위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다. 그 상자 안에는 여전히 그 시계가 들어있었다. 금빛 가장자리는 약간 바랬고 가죽줄은 몇 번의 착용 흔적을 간직한 채 얌전히 말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천으로 유리를 닦았다. 그러나 그 순간 손에서 미끄러졌다. 쨍!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고
그보다 먼저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바닥 위엔 깨진 유리 조각과 멈춘 시계가 흩어져 있었다. 초침은 2시 17분을 가리킨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춘 채로 조각들을 천천히 주웠다. 시계는 작았지만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유리를 닦으려던 손은 오히려 그것을 망가뜨렸고, 나는 그 파편을 손끝으로 느끼며 시간의 끝자락을 만진 듯 단 기분에 빠졌다. 등그 밤은 더웠고 조용했다. 해운은 여전히 회식 중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소식이 없었다. 나는 박스를 다시 꺼내 시계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유리 파편도 함께 담았다. 그리고 뚜껑을 덮은 뒤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더 이상 시간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각자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까? 같은 침대에서 시작된 결혼이 지금은 각자의 명세서와 각자의 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믿었던 미래는 모래성 같았다.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새벽 2시 30분. 나는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서울 아파트 시세라고 입력했다. 지도에는 익숙한 지역명들이 떠올랐고 각종 부동산 사이트가 줄줄이 열렸다. 이 집은 누구의 공간인가?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곳이 아직도 우리 둘의 집인가 아니면 어느 한 사람만의 공간인가? 펜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의 푸른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방안을 채웠다. 그 빛은 어쩐지 차가웠다. 오화 서명 그리고 조용한 퇴장 계약서는 2장이었다. 중개인은 그것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건네며 설명했다. 조항마다 표시된 형광펜 장음일 중도금 일정 세대주 명의 이관. 모든 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명란에 사인을 남겼다. 이것은 거래였다. 동시에 나만 아는 이별이었다. 해운은 출장 중이었다. 강릉에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나흘 일정이라 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기다려 이 계약을 진행했다. 사무소를 나서며 가벼운 바람이 불었다. 서울은 봄이 깊어지고 있었고 집 앞 가로수엔 연두색 잎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개인의 말이 멀어졌다. 나는 집으로 걸었다. 정리되지 않은 가방과 기억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집은 조용했다. 전날 미리 꺼내놓은 박스가 거실 중앙에 놓여 있었다. 나는 작은 박스부터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다. 결혼사진 첫 여행 때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 오래된 앨범. 책장에서 아내가 읽던 책 몇 권을 꺼내고 내 책도 몇 권 더했다. 티백이 붙은 찻잔 쓴 적 없는 와인 오프너 벽시계에서 떼어낸 건전지. 모두 의미 없어진 소품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나의 20년이었다. 작은 상자 안에 깨진 시계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금 테두리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유리 표면은 금이 간 채였다. 그것은 마지막 조각 같았다. 나는 뚜껑을 덮고 테이프를 조용히 붙였다. 휴대폰을 켰다. 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3일간 집 비움. 연락은 나중에.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이미 늦은 밤이거나 아니면 답장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 은행 앱을 열고 장음을 이체했다. 금액을 입력하고 전자서명 후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이체 완료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졌다. 잔고는 줄었지만 무언가 더 무거운 것이 내려놓아진 기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글씨는 또박또박 쓰려고 했지만 손이 약간 떨려 굴곡졌다.
시간은 돌지 않지만 나는 더는 멈춰 있지 않겠다. 나는 봉투를 눌러 접고 의자에 앉아 주방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수많은 식사가 있었고 말들이 오갔다. 지금은 조용했다. 조용한 것이 편했다. 그 편안함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이끈 걸지도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휴대폰을 껐다. 그 순간 화면에 혜운의 부재중 전화가 떴다. 내 통.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아니, 이제는 듣고 싶은 마음보다 말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움직였다. 아무런 진동도 소리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낡은 조명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6화, 다시는 같은 시간에 서지 않겠다. 이건 배신이야. 혜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작았다. 분노보다 당황이 더 컸다.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내 앞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찻잔을 들고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은 차가운 도자기에서 전해진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순간의 무게 때문인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여름의 기운이 가득한 서울 강북의 오후, 우리는 올해 전과는 다른 시간에 마주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그랬어? 혜우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그 손을 보았다. 결혼식 날 내 손을 처음으로 잡았던 그 손. 지금은 그 손이 질문보다 대답을 원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가방을 열고 작은 시계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깨진 유리의 금색 시계. 나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 시계 멈춘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혜우는 시계를 내려다봤다. 깨진 유리 너머로 초침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건 그냥 시계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시계일 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당신이 내 시간을 잊었기에 나는 내 삶을 기억하려는 거야. 그 말은 준비된 문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의 압력이 밀어낸 결과였다. 혜우는 눈을 깜빡였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드리웠고 커피 머신 소리도 멈춘 상태였다. 혜우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뭘 놓친 걸까? 그 말은 혼잣말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테이블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카페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바람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찻잔을 들었다. 미지근해진 물이 입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온도는 애매했고 딱히 위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카페 벽시계는 정확히 오후 4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을 기억하기로 했다. 7화 느린 초침이 나를 살린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여수의 겨울바다는 서울과 달랐다. 바람은 작고 공기에는 미세하게 소금기가 섞여 있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이웃들은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했다. 어색한 인사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함이 있었다. 아침이면 나는 바닷가를 따라 걷는다. 모래는 축축하고 갈매기 울음이 간간히 들려온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 착각이 지금의 나에겐 충분하다.
식탁 옆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있다. 서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입주 첫날 옆집 아주머니가 내민 선물이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 짧은 대화 후 그녀는 다시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화분엔 매일 아침 물을 준다. 물을 주며 무언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지역 도서관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은퇴자 독서 모임. 첫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들 이미 알고 지낸 듯 편안했고 나는 아직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거기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며칠 전 시계를 고치러 갔다. 작은 시계방 주인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건 완전히 맞출 순 없을 거예요. 오래된 기계라. 느려요. 나는 웃었다. 괜찮습니다. 느린 게 더 나아요. 그 말에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나를 편하게 했다. 시계를 다시 걸었다. 거실 벽 창가 바로 옆. 초침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장미옥. 이제 당신 시간은 당신이 정해요. 축하해요. 미옥 짧은 문장이었지만 나는 몇 번이고 편지를 읽었다. 책상 옆 벽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붙였다. 테이프 대신 자석을 사용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읽고 싶을까봐. 그 후 나는 천천히 시계를 조정했다. 정확한 시각보다 1분 느리게.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느린 초침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다. 모든 것을 놓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8화. 그래도 바다는 다시 온다. 엽서는 예상하지 못한 날에 도착했다. 하연의 글씨였다. 약간 기울어진 획 오랜만에 보는 필체였다. 앞면에는 바다가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 시간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그대로 엽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계 옆 벽에 붙였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말로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한 때가 있다. 여수의 봄은 서울보다 조금 늦게 온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나뭇가지마다 연분홍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서관 독서 모임은 여전히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오늘은 내가 시를 낭독하는 순서였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나는 다시 웃는다. 시계가 틱톡대는 그 시간에 멈췄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작은 박수 소리와 함께 낭독이 끝났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시계 참 묘하네. 소리가 정겹고. 나는 웃으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느리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계속 움직이죠. 모임이 끝난 후 나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레몬잎을 말리는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이젠 얼굴이 익었다. 나도 인사를 건넨다. 카페 창밖 바다가 보였다. 겨울 내내 거칠었던 파도가 이젠 잔잔해졌다. 집에 돌아와 시계 앞에 앉았다. 벽에는 여전히 미옥의 편지와 하연의 엽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나는 시계를 천천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초침이 틱톡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어쩌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었다. 느리고 부정확해도 괜찮은 그런 리듬. 나는 눈을 감았다. 귀에 익은 소리 틱톡틱.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봄 햇살. 오늘도 바다는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변함없이 묵묵하게 거실 한켠 시계는 여전히 틱톡 소리를 낸다. 이제는 고쳐져 있고 벽에 붙은 엽서 옆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다.
멈췄던 순간이 있었지만 천천히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우리는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선택할 수 있다. 때로는 다리가 무너져야 진짜 건너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당신도 그런 느린 회복의 시간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두 번째 시간을 들려주세요. 마음에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